8월 20일자 수업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언론과 신문에 대해서 깊이 배울 건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보고, 신문 기사의 종류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기사들은 어떻게 쓰는지, 기사의 구성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뭘까요? 언론에 대해서 배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인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서 공정하지 못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공을 놨을 때 기울어진 쪽으로 내려가겠죠. 언론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현실이 되어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양쪽 입장을 모두 취재한 뒤에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기사,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사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사가 완벽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사람이 쓰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기사를 쓸지 아이템을 선정을 하는 단계부터 이미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어떤 주제를 기사로 쓸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쓸지, 긍정적인 시각에서 쓸지, 기사의 방향을 정하는 단계에서도 기자의 주관이 들어가고요. 취재를 해서 그 취재 내용 중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쓰겠다고 정하는 것도 기자의 주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쓸까요? 취재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으로 보자면 나는 이 기사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나쁘다는 내용으로 쓰고 싶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입장도 함께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다루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모두 기사에 넣어줘야 돼요. 보통 시민 인터뷰 같은 거를 기사에 넣을 때는 3명을 원칙으로 해요. 어떤 사건이든 긍정적인 사람과 그리고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총 3명을 넣는 게 원칙이에요. 물론 그 3명의 인터뷰를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부사에서도 수습본이 들어오면 항상 너 이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 인터뷰 해와 라고 해서 보냅니다. 내보내면 운동장이든 학교 건물 1층 로비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아무 학생이나 잡고 인터뷰를 해오게 해요. 인터뷰를 3개를 쓰려면 적어도 5명에서 10명까지 인터뷰를 해야 돼요. 무작위 인터뷰를 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적어도 3명의 인터뷰가 그렇게 들어가줘야 그 기사에 들어간 그 인터뷰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이 되었다는 것을 좀 더 무게를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 긍정적인 입장 또는 부정적인 입장 어느 한쪽의 인터뷰만 실는다면 그 기사는 노골적으로 나는 이 사건을 좋게 보고 있어 또는 나쁘게 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기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하지만 마을신문은 조금 편파적이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을신문은 우리 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이니까요. 기사 아이템 선정 단계에서 처음부터 우리 마을에 좋은 소식만 담겠다 또는 발전될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은 담지 않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나쁜 소식이어도 개선 가능한 소식, 우리 마을에 이득이 되는 소식 위주로 써도 괜찮아요. 왜? 마을신문이니까. 다음은 신문기사의 종류예요. 신문기사의 종류에는 보도기사, 해설기사, 인터뷰기사, 칼럼, 그리고 사진기사 이렇게 있어요. 기획기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기사의 종류 자체에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로 많이 쓰는 기사들의 유형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도기사는
말 그대로 사실을 보도하는 기사예요. 팩트만 담는 기사죠. 그리고 스트레이트 기사는 장신과 단신으로 나뉩니다. 단신은 보통 300자에서 700자 내외의 기사를 단신 기사라고 하고요. 짧게 쓴다면 500자 정도에서 700자 정도가 나와요. 700자 정도는 돼야 도입부 문단이 들어가고 그리고 사건 설명이 들어가면 거의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나와요. 300자는 거의 보도자료를 옮겨 쓰는 형태고요. 그리고 장신기사가 있는데 장신기사는 사실 이것도 기준마다 달라서 1000자 이상으로 넘어가도 장신기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저희 학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신기사라고 하면 1500자 이상을 써오는 걸 장신기사라고 해요. 1500자에서 4500자까지. 해설기사는 사실기사에 설명을 덧붙인 기사를 해설기사라고 해요. 그래서 신문에 1면에 어떤 기사가 실리고 2면에서 계속, 3면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뒷면에 또 기사가 들어가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1면에 실리는 기사는 보도기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뒷면에 실리는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는 해설기사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기사, 스포츠 같은 경우에 1면에는 누구 선수가 어느 대회에서 몇 골을 넣어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들어간다면 2면에 또는 3면에서는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그 선수가 어떤 선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느 팀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진 기사를 해설 기사라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는 말 그대로 특정 대상을 인터뷰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인데요. 인터뷰 기사의 경우에는 보통 도입부에서 그 취재 대상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다루고요. 소개와 이 사람을 왜 인터뷰했는지, 어떤 내용을 인터뷰했는지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인터뷰 기사라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는 그리고 인터뷰 대상을 사진 찍어 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인터뷰하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 그 인터뷰 대상이 일하는 모습을 찍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인터뷰 대상의 사진이 적게는 한두 장에서 5장까지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럼은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 혹은 주장하기 위한 글이에요. 칼럼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서 보시면은 거의 마지막 장쯤에 들어가 있고요. 칼럼을 쓰는 대상은 굉장히 다양해요. 일반 시민들이 쓸 수도 있고 기자가 쓸 수도 있고요. 일반 독자가 써서 기고를 하는 칼럼의 경우에는 독자 칼럼이라고 하고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이나 현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시사점을 제기하는 칼럼의 경우에는 기자 칼럼으로 들어가고요. 사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설은 보통 언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입니다. 누가 썼는지를 밝히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누가 썼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저희 학부사 신문인데 보시면 저희는 컬럼을 6, 7면에 넣습니다. 이쪽 보시면 학생 칼럼이에요. 저희는 주로 독자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독자 칼럼 기고를 받고요. 학생이 쓴 칼럼과 이쪽 정론직필은 기자가 쓴 칼럼, 기자 칼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칼럼이 들어가고 이쪽은 보시면 편집장 칼럼과 기자 수첩이라고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쓴 고민이나 느낀 점 같은 걸 기사로 쓴 거고요. 칼럼으로 쓴 거고요. 사설은 언론사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이 느끼는 생각 또는 조직원들이 독자에게 전달하고픈 생각을 대표자가 작성을 해서 쓰는 게 사설입니다. 기사형 언론회 같은 경우에는 사설을 편집장이 쓰기도 하고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쓰기도 한다고 해요.
익명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획기사. 기획기사의 경우에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오랜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라든지 혹은 더 길게 깊이를 있게 취재해서 시사하는 바를 전달하는 기사예요. 이게 저희가 썼던 기획기사거든요. 이게 3월 개강호 신문이어서 저희는 새내기를 타겟으로 기획을 썼어요. 새내기를 위한 생활 가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의 불만을 다룬 기사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서 쓴 기사라서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조사를 했고 어떤 불만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이런 걸 위주로 했고요. 그 아래로는 쭉 서술하는 내용. 학생들의 입장을 많이 들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을 했고요. 학교 본부 측과 기숙사 관사 측의 입장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사 측에서 복지에 더 투자하고 만족하도록 책임지겠다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기사인데요. 이분이 저희 대학 총장님이신데 이런 식으로 사진이 한 장 들어갔고요. 이쪽에 보시면 총장에 대한 소개,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질문과 답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갔죠. 사진이 몇 장 더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사진 기사인데요. 이거는 기성 언론의 사진 기사예요. 보시면 사진 제목이 있고요. 사진이 들어가고 사진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가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사진 기사예요. 이거는 사진으로 보는 대동제라고 해서 저희 학교 축제 때 찍었던 사진들을 쭉 나열한 기사인데요. 이런 식으로 축제 사진, 행사 사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도 찍었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는 사진 설명이 들어갔습니다.